남북한 동포, 교포 여러분, 그리고 해외 남북한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동강TV입니다. 오늘 세계의 독재, 루마니아 시리즈죠? 오늘 제목은 뭔지 압니까? 이혼금지법, 사랑을 하지 않으면 벌금. 차우세스크, 독재를 파멸시킨 황당한 정책들. 모든 독재는 붕괴하죠? 견제 없이 독재자가 지 마음대로 정책을, 그것도 황당한 정책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차우세스크가 왜 파멸했는지 그 대표적인 정책을 좀 보겠습니다. 자, 차우세스크가 얼마나 황당하냐면요. 인구 2200만에 도청 장치는 320만 개였어요. 인구 10명당, 10명이 뭐예요? 한 9명당 하나씩 도청 장치가 있는 거예요. 타자기 보유, 그때는 이 이게 컴퓨터가 없으니까 타자기 보유를 신고해야 돼요. 왜냐? 타자기 활자마다 미세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걸로 반정부 선전물을 만들까봐. 종이 구매는 신고해야 돼요. 왜? 그걸로 반정부 선전물 만들까봐. 중화학공업 실패해서 외채가 증가하거든요. 그랬더니 황당합니다. 외채를 갖게 해서 수입을 전면 금지해요. 그리고 루마니아 산유국이거든요. 농수산물과 원유를 수출해요. 산유국인데 자동차 못 쓰게 해요. 냉장고 사용 금지해요. 왜? 아껴야 되니까. 영하 12도가 돼야 난방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기계를 쓰지 말고 축력, 소만 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황당하죠? 결국 외채는 갚긴 갚았어요. 인민의 필요는요. 자, 이제 본격적인 바로 황당한 인구 정책입니다. 루마니아가 인구가 경제난 때문에 출산율도 줄고 사망률은 경제난이니까 낙태율이 증가해요. 인구 문제에 직면해요. 인구 문제 우리도 직면해 있죠? 이해할 수 있어요. 차우세스크는 인구를 강대국의 조건으로 봤어요. 생산력, 군사력을 인식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야 강대국이다. 그래? 그럼 인구를 더 늘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1967년부터 1989년 채용당할 때까지 황당한 인구 정책을 쓰는데 이게 인구 장려가 아니라 인구 강제예요. 자, 왜 그런지 보세요. 정말 황당합니다. 첫째, 피임과 낙태를 금지시켰어요. 피임약과 피임기구의 판매를 금지시켰습니다. 낙태 시술도 금지시켰어요. 위반 시에 최고 사형시켰어요. 아마 인터넷 뒤지다 보면 콘돔을 사용하면 사형 이런 표현들은 좀 과장됐습니다만 여기에 최고 형량이 사형이에요. 뭐라고요? 피임 낙태하면 최고 사형이에요. 극단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더 황당한 건 자녀 할당제입니다. 한 가정에 4명 이상의 출산을 의무화시켰어요. 몇 명이요? 4명이에요. 위반 시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연봉의 10%에서 25%까지 세금을 내게 했어요. 장애인 있을 거 아니에요. 애기 못 낳는. 불임 부부 있을 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생식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도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래서 입양을 하잖아요. 그럼 입양을 해도 애기는 안 난 거예요. 그 세금 그대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법 낙태, 불임 이런 부작용 속출하겠죠? 산모 사망률이 급증해요. 그러니까 1990년 차우세스크 죽고 나서 이 낙태 금지법을 폐기하니까 산모 사망률이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요. 그 정도로 피곤했던 거예요. 그 다음 출생 1개월 이후에 출생 신고를 접수해요. 출생하자마자 신고하면 사망률이 늘어나죠. 영아 사망률이 잡히니까. 그러면 한 명을 낳았어도 한 달 전에 죽으면 얘는 안 낳게 된 거예요. 출생이고 안 됐으니까. 그 4명 그 다음부터 또 낳아야 돼요. 근데 막상 차우세스크 부부는 자녀가 3명밖에 없었어요. 자, 더 황당합니다. 이혼 금지, 사랑하지 않은 법. 이혼하면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혼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요. 미치죠. 그냥 살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거를 선택해요. 이혼을 금지시키면 그 별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별거도 이제 잡아내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금욕세라는 걸 만들어요. 의도적으로 별거처럼 아이를 갖지 않으면 세금을 매겨요. 그럼 어떻게 알죠? 월경 경찰이라는 황당한 경찰을 운영합니다. 뭐냐? 배란기에 부부가 동침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조사해요. 미치죠. 그래서 연소득의 25%를 세금으로 매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불임 부부는 연소득의 10%라고. 그 다음에 정기 검진을 강제로 시켜서 임신 여부를 조사해요. 거의 사람을 가축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루마니아하고 헝가리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헝가리를 탈출합니다. 다뉴브강을 건너서. 그러니까 차우세스크가 모두 사살해. 다뉴브강이 피로 물들었어요. 시체로. 탈출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다뉴브강은 죽음의 강으로 변모했습니다. 불법 낙태, 불임 등 부작용이 있겠죠? 여성 건강 악화, 태아 살해, 산모 사망률 증가, 또 의례체계나 보육시설이나 이런 거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강제로 아기를 많이 낳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아, 소아 사망률이 급증합니다. 경제는 안 좋은데 아기를 많이 낳으면 어떻게 되죠? 제대로 양육을 못할 거 아니에요. 유아, 소아 방치, 시설 등에 버리고 온갖 사회 문제가. 물론 인구는 늘어나요. 인구는 늘어나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원하지도 않는 아이를 거의 기계로 찍어내듯이 4명씩 찍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부모는 능력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이들이 방치되거나 버려져요. 1970년대 가면은 출산율은 2배로 증가해요. 차우세스크 말대로. 그런데 이게 자연스러운 증가가 아니라 시스템은 안 돼 있는데 부모의 경제적 능력은 없는데 그러니까
차우세스쿠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비극이 탄생합니다. 뭐냐? 이 아이들은 부모나 관심이 그래도 낳고 싶지 않았던 아이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버리거나 방치하거나 거리로 떠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 관심, 결여, 방치 이런 걸로 자존감과 정체성 이런 게 결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사회적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업자, 불황자로 전락이 돼요. 그러니까 차우세스크의 비밀경찰들이 상당수가 이 친구들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가혹한 훈련을 받으면서 인간 살인 기계로 변모합니다. 차우세스크 아이들은 루마니아의 비극을 상징해요. 왜? 차우세스크 정권은 몰락했죠. 그런데도 이 세쿠리타테에 있던 차우세스크 아이들은 일부는 살아남았죠. 자살하고 이 반항하다 사살당하기도 했지만 냉대 속에 방치가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우세스크 아이들은 학업 성취도나 노동시장 선호도나 이런 데 다 떨어져요. 대신 범죄율은 상당히 증가합니다. 2세대들에서는. 그러니까 인신매매로 해외 유출되고 범죄의 대상, 용병, 여성들 같은 경우 또 아이들 같은 경우 여성 포르노 이 악덕업자들이 루마니아 여성, 아동, 포르노의 성상품 대상으로도 만들고 이게 차우세스크의 그런 황당한 인구정책이 나오는 비극입니다. 그런데 차우세스크 역시 이 차우세스크 아이들, 이 분노한 세대가 거리를 뛰쳐나오면서 이들 손에 의해서 결국은 처형당하는 거예요. 자,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어요. 김정은이 아이들 껴안고 좋아하고 있죠, 지금 오른쪽 그림에. 자, 아이들을 위한 일은 꼭 해야 하는 우리 당의 정책입니다. 북한은요, 색상둥이가 탄생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직보가 돼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 보시면, 자, 보세요. 평양산원에서 559번째 출생한 새쌍둥이 태어났다. 이런 얘기 나오죠? 평양산원이라고 최고의 북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하게 해줘요. 그 다음에 새쌍둥이를 육아원, 아까 제가 육아원 고아원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새쌍둥이를 다 길러줘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좋아 보이죠? 현실은 어떠냐? 이게 오른쪽이 꽃제비입니다. 북한에서 꽃제비가 이제 거지거든요. 아이 꽃제비가 많아요. 방치돼서. 그 다음에 김정은이 젓가루, 우유가루 아이들에게 줬다고 그랬죠? 그거 준다고 육아정책 관철한다고 인민들한테 세금을 강제로 걷어요. 식량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나무를 캐요. 학교에서 절반 이상이 학교 안 오고 나무를 캐요. 고아원 이런 데도 수용이 안 돼서 유랑하면서 꽃제비로 살다가 거지가 되거나 아사하거나 아니면 불황아가 되는 게 현실이에요, 현실은. 더한 현실은 뭔지 아세요? 이거 보세요. 소년단. 소년단은 북한의 이 소년들, 청년단 들어가기 전까지 가입한 조직인데 좋은 일하기 운동이 뭔지 아세요? 이 그림 보세요. 소년단 창립 77도를 맞으며 소년업 방사포 증정. 지금 먹을 것도 없거든요. 이 소년단 아이들이 좋은 일하기라고 그래갖고 돈을 모아서 이 방사포, 이 무기를 사서 인민군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먹을 식량도 없는데 아이들이 어디 가서 고철도 파철도 주며 어디가 돈을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김정은 체제도 육아, 어린이를 위하는 것 같지만 이 심각한 경단원의 사실은 허울 좋은 육아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독재의 황당한 정책들 보셨죠? 여러분들 이혼 금지, 사자녀 강제 출산, 그 다음 사랑하지 않으면 벌금, 황당한 정책 보셨죠? 독재의 말로는 이렇습니다. 왜? 독재자가 마음대로 하거든. 아이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소년단 이 육아 정책을 위해서 세금을 걷고 인민들에게 전가하고 그리고 소년들에게 무기를 혼납시키게 만드는 게 김정은 정권의 어린이 정책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독재의 황당한 정책들 보셨고요. 오늘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